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4장 글로벌 매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독학으로 끝장내는 SMAT 교재를 구입하시는 수험생들께요. 저희가 그 교재 외에 또 따로 뭐 사례 통합형이라던가 일반형, 뭐 연결형 기출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또 많이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재에 들어가 있는 기출 문제, 물론 연구소 교재는 좀 많은 문제가 다른 교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출 문제를 좀 풀어 보시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때요? 개념서만 공부해도 따로 기출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문제를 좀 많이 또 풀어보는 것도 합격의 길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글로벌 매너 미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의 기본 매너를 보면 미국은 유럽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해서 또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문화를 지녔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정말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조금은 개방적이고 그리고 좀 더 자유주의적인 문화를 지니는데 또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와 또 이렇게 같이 맥을 있죠. 뭐 여기서 제가 또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그건 따로 공부하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또 미국은요, 실용주의와 평등 의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과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또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키워드죠. 개방적이다, 자유주의적이다, 실용주의다, 평등, 개방, 자유, 실용, 평등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 팁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상황에 맞게 팁을 지불한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미국 가면 정말 뭐 호텔에서 내가 그 벨보이가 짐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팁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식당 이용하고 또 이렇게 팁도 줘야 되고요. 또 택시 이용하면서 팁도 줘야 되고 거의 팁이 생활화된 나라죠. 거의 규범처럼 팁이 일상생활에 거의 생활화된 나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거는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 미국 드라마 보면 코 이렇게 킁킁 많이 풀죠. 근데 재채기라던가 기침은 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온다. 그럼 어때요? 바로 냅킨을 이용한다? 네, 손수건을 이용해서 닫고 입을 가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시험에 뭐 재채기가 나올 때는 냅킨을 사용한다라고 돼요. 이렇게 시험에 제가 몇 번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냅킨이 아니라 손수건이죠. 손수건을 사용해서 가린다. 그리고 식사 중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결례이기 때문에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제 일본 보도록 할게요. 일본. 자, 일본의 기본 매너를 보면 정말 일본 사람들은 정말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이 다 아는 것처럼 어때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본 분들을 보면 언행에 되게 조심해요. 그리고 앞자리에서 그 면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험담이라던가 나쁜 얘기 절대 하지 않죠. 예, 그리고 어때요? 자신의 속마음을 또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또 민족성을 가진 게 일본입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거를 무척 싫어하고요. 경어를 사용하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개인 신상,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만나면 어때요? 뭐 어디 삽니까? 무슨 일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뭐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거의 호족, 거의 뭐라 그럴까? 조사를 하잖아요. 거의 호적을 거의 파헤치는 조사를 하는데, 일본 분들에게 정말 초면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건 정말 아주 실례죠.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하셨어요? 아니,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아유, 나이가 몇이신데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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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신뢰를 넘어서 거의 일본인들이 저 사람 뭐지? 하고 거의 혐오 수준으로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캐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요, 명함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라던가 가정주부들도 자기 명함을 이렇게 퍼서, 따로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허리를 많이 굽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도 정도 이렇게 굽히는 것 같아요. 많이 굽히면서 상대 얼굴을 보지 않고, 절을 해요. 인사를 하는데, 네, 보시면, 굽히는 정도는 상대방과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되 허리를 먼저 펴서도 안 된다. 네, 꼭 좀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호텔 프론트데스크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본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일본 관광객이라던가 비즈니스 되게 많이 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따가 로비에서 일본 분들이 인사하는 걸 되게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한 세 분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서 한 두세 번 정말 90도로 숙여서 곤니치와, 곤니치와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안 봐요. 한 두세 번 정도 막 서로 이렇게 숙여서 막 건방와 뭐 어떻게 지냅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좀 많이 숙여요. 거의 내가 보기엔 90도로 숙이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상대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예,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굽히는 정도는 상대와 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 자, 식사 메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식사 메뉴를 보면은, 이네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더치페이가 되게 일상화되어 있죠? 네, 이런 각자 비용을 냅니다. 더치페이가 뭐, 식당이나 술집에서 각자 비용을 내는데, 가끔 이제 일본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그 전철 앞에 되게 조그마한 이렇게 선술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찌 형식으로 돼가지고 한 5-6명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되게 조그마한 그 선술집인데, 보통 이제 하루 그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그날에 이제 노고를 좀 풀기 위해서 한 잔 가볍게 하고 들어가는 게 거의 좀 뭐라 그럴까, 루틴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저도 이게 가끔 저녁 때 여행 가면 거기 좀 들려서 이렇게 한 잔씩 하고 먹으면, 이제 일본 분들 이렇게 제가 본 대부분이 셀러리맨들이죠. 셀러리맨들이 술을 하고 또 금방 가요. 술 몇 잔 하고 금방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술값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되게 조금 먹거든요. 조금 마시고. 그러면서 딱 보면은 정말 그 술값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3명이 마신다 그럼 3명이 그냥 똑같이 그 술값을 내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리 만약 한국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거 얼마나 낸다고, 내가 낼게 하고 막 서로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 작은 그 술값이 얼마 안 나왔어도 그걸 딱딱딱 3등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인정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각자 냅니다. 각자. 그리고 이제 밥그릇은 왼쪽으로, 왼손으로 들고 젓가락만을 사용해서 개인용 그릇인 이 고자라 있죠. 고자라. 고자라에 덜어서 먹는다. 그리고 이제 젓가락 같은 건요, 어때요? 그릇 위에 절대 걸치지 않죠. 그리고 술잔에 첨잔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첨잔이 뭐죠, 여러분? 첨잔은 술잔이 이렇게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술이 남아 있어도 어때요? 계속 술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술을 따라주는 건데, 다 비우지 않고 3분의 1 정도 남아 있어도 술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건데, 첨잔을 미덕으로 여기며 한 손으로, 술을 따를 때는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 영화, 특히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저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한 손으로 딱 받잖아요. 좀 그런 거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는 소리나 그릇 소리가 먹을 때는 안 나는 게 예의지만, 국수 같은 거 있죠.
국수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나잖아요. 이런 건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며 만약에 더 먹고 싶을 정도 때는요, 한 숟가락 정도 남겨서 더 주세요 라는 그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네는 것도 매너에 어긋납니다. 다음 중국 보도록 할게요. 중국. 네, 중국은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네, 워낙 뭐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넓은 영토, 많은 인구 이런 거에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정과 신뢰, 의리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던 뭐 비즈니스를 하더거든요. 꼭 이거 주의해 주세요. 중국은 서면에 의한 표현보다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던 협상을 하던 서면부터 내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되지 않아요. 가끔 시험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언급이 되죠. 뭐 중국과 협상 또는 비즈니스 할 때는 서면부터 먼저 이렇게 제시한다. 뭐 서면 내용부터 서면 기록부터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띵!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표현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은 신뢰를 먼저 쌓고 나요. 신뢰를 먼저 쌓고 나서 그때부터 서로 되게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중국 보면 관시 문화라고 하잖아요. 관시.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된 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고 나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서면 기록부터 제시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인들은 상담 시 히든 카드를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시에는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사람들의 그런 비즈니스 패턴을 이해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문화를 보면 여기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음식 자체가 중국에 가면 다 거의 기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쪽 사람들이 살을 안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차를 되게 많이 마시죠. 차. 예. 그렇기 때문에 차가 되게 발달한 나라로 찻잔에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는 것은 예의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저도 예전에 그 보이차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보이차 그 모임에 몇 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이차 모임에 나가서 보이차를 마시면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따라줘요. 보이차를. 네,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잔을 오히려 따라주는 게 이 사람들은 예의다라는 거죠. 예의이다. 그리고 술을 첨잔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그 첨잔, 네, 일본도 첨잔한다고 그랬죠? 네, 첨잔을 해도 괜찮지만 잔은 돌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딱 마시고 막 잔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데 좀 그런 문화는 좀 약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싶어요. 잔은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준비한 음식은 전부 이렇게 맛을 보고요. 맛을 보고 그리고 준비한 음식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남긴다. 그래서 보통 중국 같은 데 가면 원형 테이블이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놓잖아요. 예, 놓으면은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맛보는 게 매너다라는 거죠. 매너다. 그래서 이 회전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때요? 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 회전 식탁은 시계 방향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해서 자기 그릇에 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공되는 음식은요 다 한 번 정도 먹어줘야 되는 게 매너다라는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국인들은 음주와 흡연을 사교의 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거의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뭐냐면 친해지려고 정말 술을 거의 매일 마셨대요. 근데 또 얘네들은 술 자체가 우리처럼 약하지도 않잖아요. 되게 독하잖아요. 막 40도, 50도 되는 그런 술을 마시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술을 마신대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친구가 형제 아웃처럼 딱 될만 해야 그때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로 참 그 인간관계를 쌓느니라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음주, 흡연을 사교의 한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거. 그리고 식탁은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나오면 이제 공동 젓가락으로 음식을 하나씩 다 자기 그릇에 덜어 먹는 거죠. 그다음 이제 다음은 각 나라별로 시험에 나왔던 내용만 지문만 이제 콕콕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태국은 머리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요. 절대로 머리와 머리카락을 만지면 안 돼요. 가끔 뭐 태국 여행 가서 애들이 막 귀여우니까 아유 귀여워라 하면서 머리를 만지면 바로 몽둥이 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머리와 머리카락을 만지지 않는데 왜냐면 태국 사람들은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면 그 영혼이 달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머리나 머리카락을 만지지 않고요. 일단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건넬 때는 왼손은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뭐 시험에 오른손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뭐 왼손으로 물건을 건넨다. 나오는데 아니죠. 왼손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 화장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왼손을 좀 불결하다고 여기죠. 부정적으로 여겨요. 네. 다음 러시아 볼게요. 러시아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만나는 거를 이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부터 휴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이제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첫 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때는 좀 피해서 약속을 잡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거나 사람을 가리키는 거를 아주 무리한 행동으로 봅니다.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를 좀 안 좋게 보죠. 특히 중동 같은 나라에서도 어때요? 진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정말 무리하게 보는 국가도 중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가락으로 물건이라던가 특히 사람을 가리키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리고 인도는요, 식사를 할 때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럼 왼손은 무슨 용일까요? 네, 왼손은 인도에서는 약간 뒷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인도도요, 왼손을 약간 좀 부정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인도는요, 식사를 할 때 대화를 하지 않고 식사만 하는 게 예의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글로벌 매너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1번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 금기시되어 있다. 네, 바로 답 나왔네요. 띠 아니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한국에서만 죽은 사람 있죠? 네. 죽은 사람에게만 빨간색으로 이름을 씁니다. 근데 미국은 별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내용하고는. 다음 태국인들은 물건을 건넬 때 반드시 오른손으로 건넨다고 그랬죠. 그리고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머리를 만지지 않는다. 다음 3번 러시아인들은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만남을 피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주 무리한 행동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다음 중국인들은 개인적인 우정과 신뢰, 개인적인 우정과 신뢰를 매우 중시하고요. 음주와 흡연이 사교의 수단이 된다고 했죠. 다음 미국인들은요, 양복을 입을 때요, 흰 양발을 입는 것을 매우 촌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발을 신을 때는 그 옷 색깔과 특히 바지 색깔과 맞춰 입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팁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팁은요, 서양에서는 우리가 뭐 거의 관습, 습관처럼 주는 게 바로 이 팁입니다. 관습이라, 거의 습관처럼, 네, 습관처럼 지불한다. 시험에 이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었죠.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에 가서 팁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 또 그 나라에 나갔을 때는 그 나라의 관습, 문화에 또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팁은 한 그 전체 금액의 10에서 15%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을 만약에 팁을 줄 때는, 만약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팁을 줄 때는 뭐 웨이터를 웨이터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 어때? 이렇게 식사하면 이렇게 보통 일식집 같은 데서 식사하면 팁 딱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종업원에게 꽂아주잖아요. 이렇게 꽂아주는데 여기는 테이블 위에다가요 올려놓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팁은 신속한 서비스의 의미도 있지만 어때요?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지불해야 되는, 좀 습관처럼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7번에 보세요. 서비스가 나쁜 경우에는요, 통상적인 관례보다 적게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왜 팁을 적게 주는지에 대해서 그 종업원에게 좀 더 엄격하고 좀 조용히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레스토랑 이용 매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어때요? 사전 예약을 해야 되겠죠? 네, 예약을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날짜에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꼭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해서 미리 이러한 그 노쇼에 대해서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을 때 그 레스토랑의 장소에 따라서 정장을 입어야 될 건지 아니면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건지 좀 사전에 좀 이것도 알아서 사전에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정장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외국 같은 데 나가잖아요. 외국 같은 데 나가서 특히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좀 필히 이런 정장을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게 좋다. 자, 이제 도착과 착석 매너에 대해서 보면, 자, 여성의 핸드백은요, 자신의 등이라던가요, 그 의자 등받이 사이에 놓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내가 이제 예약을 했다고 해서요, 막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는 앉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그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막 예약을 했으면 종업원의 안내 없이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 앉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아니죠. 예약을 했더라도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이제 만약 의자를 빼준다면 그 자리가 가장 상석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는 반드시 종업원의 안내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먼저 그 의자를 빼준 자리가 상석이므로 그날의 주빈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주빈이 누구죠?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데요. 주빈은 그날 초청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손님을 우리가 주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주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거는 실례이기 때문에 좀 미리 다녀오는 게 좋겠죠.
네, 다음은 이제 주문 매너 이어서 볼게요. 자, 모르는 음식은 이제 웨이터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특히 우리 그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세 명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음식 주문할 때가 가장 좀 힘들죠. 도대체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차라리 그럴 때는 웨이터분을 불러서, 네, could you recommend some food? 라고 좀 우아하게 날려주세요.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웨이터분이 열심히 추천을 해줬는데 결국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추천하다가 낭패봤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르는 음식은 웨이터에게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초대받았을 경우에는 중간 정도 가격이에요. 중간 정도 가격. 뭐 시험에 이렇게 뭐 출제가 됐었죠. 초대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가급적 비싼 거를 시키는 게 좋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아니죠. 중간 정도의 가격에서 무난하게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문은요. 여성과 초대 손님이 먼저 하고 만약에 남성을 동반했다면 남성에게 주문한 요리를 알려줘서 누가 남성이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이 매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보시면 옆 테이블의 음식을 보고 손가락으로 같은 걸 해주세요. 우리 정말 이거 식당 가면 어때요?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저게 맛있어 보여. 그러면 저거 주세요 하는데 참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 이거 좀 하지 맙시다. 네, 손가락으로 같은 거 주세요 하는 거는 신뢰다 라는 거. 이것도 말 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뭐 음식에 대해서 메뉴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옆 테이블의 음식을 보고 뭐 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신뢰다 라는 거. 다음에 이제 식사 중 매너에 대해서 볼게요. 자, 식사할 때는요 우리가 좀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좀 민감한 얘기 있죠.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정치 얘기 꺼냈다가 나이프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입안에 음식 입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식사는 그날 초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또는 그날 가장 중요한 손님, 누구라고 그랬죠? 주빈이라고 그랬죠? 중심으로 식사가 이루어진다. 그 연구소 교재는요, 좀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초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날 가장 중요한 손님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제가 좀 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친절하게 또 다른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좀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수록을 좀 해놨습니다. 빵은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한 입 크기로 떼어 먹습니다. 뭐 빵을 우아하게 먹는다고 포크와 나이프를 써가면서 먹는 분은 없겠죠. 그다음 테이블에 팔꿈치를 세우거나 턱을 개지 않으며 다리를 꼬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그 시험에서 말 바꾸기로 뭐 턱을 개거나 또는 다리를 꼰다. 이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집게가 떨어지면요. 직접 듣지 않고요. 종업원에게 새 것으로 이렇게 교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을 부를 때는 그냥 손만 불러서 손만 들어서 부르는 게 좋죠. 보통 우리가 때 저기요 하잖아요. 특히 제가 관광지에 가면 이제 우리 아저씨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중년의 아저씨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종업원을 부를 때 가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 이렇게 부르는데 손만 들어서 부른다. 그리고 이제 먹는 속도는 주변 분하고 좀 같이 속도를 맞춰서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립스틱 자국이 물잔이라던가 와인잔에 묻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지 않고 해요. 가끔 시험에 뭐 여성은 식사 후 테이블에서 뭐 화장을 고치는 건 괜찮다라고 나오는데 화장은 어디서? 화장실에서. 화장은 어디서? 화장실에서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 중 매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우리가 식사 시 알아야 할 에티켓으로 올바른 것은 하나하나 보면, 자, 주문은 여성과 초대 손님이 먼저 하고, 만약 남성을 동반하는 여성은 남성에게 주문한 요리를 알려주고, 그렇죠? 남성이 주문하는 것이 매너라고 했죠. 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자, 미리 예약을 한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 편한 자리에 앉아도 무방하다? 띠 아니죠. 예약을 했더라도 그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는다라고 했죠. 다음 식사 중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 큰 소리를 웃어도 괜찮다? 띠. 그러면 어때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테이블에서 화장을 가볍게 고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지 않는다. 진짜 이거 보면은 특히 이게 우리 그 한국 여성분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화장을 고치는 걸 좀 많이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외국에 설사 뭐 한국에서는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는 거는 좀 지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화장을 고치지 않는다. 화장은 화장실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초청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가급적 비싼 음식을 주문한다? 네, 아니죠. 비싼 음식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서 주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장은 어디서? 화장은 화장실에서 고친다. 큰 소리로 웃지 않는다. 그냥 담소 정도만 나눈다. 그리고 예약을 한 경우는 어때요? 종업원 예약을 했더라도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착석하도록 한다. 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